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엄마 주식 사주세요. 주식이 뭔지, ETF가 뭔지도 몰랐던 리얼 주린이들의 성장 게임. 내 돈 내고 내가 투자한다. 내돈내투 ETF 수익률 게임쇼입니다. 실전 투자 주린이 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주린이 쇼를 함께할 6명의 크루, 주린이 투자자들과 어벤져스 전략가 그룹으로 나눕니다. 먼저 우리 전략가 그룹 3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리한 성공 투자의 달인 훈남이 아니라 훈풍남, 유진투자증권 강영현 팀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훈풍남은 뭐예요? 따뜻한 바람이 나온다는 얘기 같아요. 입냄새를 많이 풍기고 다녔나. 네, 알겠습니다. 투머치 토커, 투머치 상방 이토마토 문서진 대표. 네, 반갑습니다. 네. 문서진입니다. 투머치 상방인데 아직도 상방. 네, 저 상방입니다. 네. 항상 예전 나스닥 19,000까지는. 19,000까지는 약간 나서 약간 조정이지만 19,000이다. 참고로 지금 한 15,000, 16,000 싸움을 많이 얘기하는데 유일한 것 같아요. 나스닥 19,000을 지금 외치는 사람은 해외 뭐 국내 세계 통틀어서 나스닥 19,000 유일한 인물입니다. 연애보다 주식이 쉬웠어요. 이미 성공한 청년 자산 사업가 KD 한국경제개발원 황주명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미 성공을 하신 거네요. 아닙니다. 네.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네, 황주명 대표. 어제는 또 제가 황주명 대표의 동생을 또 만났는데요. 동생이 황주명 대표도 훈남인데 또 훈남이더라고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동생이랑 안 닮았다고. 네, 저도 이렇게 직원인 줄 알았는데 동생이라고 또 좋더라고요. 형제가 이렇게 같이 회사에서 일하니까 참 좋아 보였습니다. 자, 주린이 3분 이 시간의 주인공입니다. 먼저 주린이계의 가치주의자 성장주 이여진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점점 얼굴이 밝아지고 있어요. 네. 결국 수익률도 근데 하루하루 너무 이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희비가 스트레스받아. 엇갈리고 희비가 있어요, 엇갈리고 하루하루. 있다? 오늘은 또 여기는 좋지만 오늘 또 엄청 떨어진 게 많아가지고 본이 계좌에서 아니 우리 게임 계좌에서 게임 계좌에서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오늘 금요일. 네, 금요일이기 이건 때문에 어제니까. 그래도 일단 어제로 우리가 파악하니까 네네네. 웃죠. 네. 맞아요. 또 여진 씨 이따가 또 계획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어느 정도까지 빅스가 왔을 때 이거를 털까 이런 것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단장의 텐션이 녹아 있다. 전설적인 아카라카의 응원단장이었습니다. 성공 투자를 위한 셀프 응원 중인 양태빈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셀프 셀프 응원 중. 그 사회생활에서 나오죠, 점점 이런 느낌들. 그때 어떤 네. 대학 시절 응원단장의 어떤 응원단장이요. 파이팅이. 네, 너무 파이팅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요? 왜요? 네. 아니 주식 계좌가 파이팅을 해야 되는데. 그렇군요. 네, 어쨌든 늘 파이팅하는 우리 태빈 씨고요. 자, 그리고 이제 현금 매니아 스텔라장이 함께해서 3분이 이제 수익률 게임을 펼치는데 스텔라장이 스케줄상 참석을 못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막 콘서트부터 해서 이제 위드 코로나와 함께 굉장히 지금 바빠지고 있는 것이 공연 쪽이거든요. 또 특히 신곡 발표도 하고 있어서 그 분 때문에 오늘 참석을 안타깝게도 못했습니다. 다만 수익률이라든가 또 기존의 본인의 입장들을 제가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때 스텔라장의 빙의가 돼서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나 고릴라 보는 라디오로 들어오시면은 6분, 이제 오늘은 5분입니다. 모습 보시면서 주린이 쇼 더 재밌게 즐기실 수가 있었는데요. 게임이라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야? 궁금하시죠? 내돈내투, 내 돈 내고 내가 투자한다는 기본이 있긴 하지만 좀 더 자세한 게임의 법칙 들어보겠습니다. 내돈내투 주린이 쇼 게임의 법칙입니다. 첫째, 주린이 3명이 각자 200만 원으로 국내 ETF에 투자합니다. 둘째, 전문가 3명이 국내 ETF를 소개하고 주린이 3명은 소개된 ETF를 선택해 투자합니다. 셋째, 투자 종목수, 투자 비율, 갈아타기, 현금 보유 모두 주린이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넷째, 주린이 순위는 최초 투자금 200만 원 대비
전체 수익률로 정해집니다. 네, 벌써 라운드 15까지 와. 왔습니다. 15회차까지. 지금 거의 중간은 넘어선 것 같아요. 중간 넘어섰고요. 앞서도 보셨지만 이제 그런 게임의 룰이 있고요. 저희가 그런데 막 투자를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전문가 세 분이 이제 각 트렌드에 맞춰서 혹은 그 이유에 맞춰서 시황에 맞춰서 ETF 종목들을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걸 보고 우리 주린이 세 분이 이제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매매를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럼 그 소개됐던 ETF 종목들은 뭐였을까? 또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저희 목돈연구소 인별그램 골뱅이 SBS 빅머니에 이제까지 소개됐던 모든 ETF 종목명, 뭐 티커번호, 이 종목번호와 함께 다 올려져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종목명이 여기 인별그램에 올라가면서부터 팔로우 수가 지금 확 늘었다는 제작진의 전원이 들어왔고요. 특히 저희가 더 자신 있게 이거를 공개하는 이유가 너무 좋습니다. 이런 어려웠던 시황 속에서 전문가 세 분의 정말 보석 같은 ETF 종목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진짜 이랬었구나 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은 전일 종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으면 어제 종가로 저희가 계산을 해서 순위와 결과를 발표해 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 태빈 씨부터 현재 상황을 좀 볼까요? 일단 팔았어요 좀. 천연가스를 문 대표님이 그냥 손절하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하방 쪽이 좀 더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마이너스 8%일 때 근데 이거 엄청 조금 샀던 거라서 그냥 조금의 손해를 보고 팔았고요. 2차 전지는 다시 플러스권으로 올랐는데 계속해서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을 하길래 그냥 팔아버렸어요. 이런 애는 용서할 수 없다. 아니 옆에서 이런 녀석은. 강 팀장님이 바람 넣으시는 거예요. 박스권이라고. 그래서 이게 진짜 박스권인가 해서 그냥 팔았어요. 왜냐면 술이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철강도 너무 떨어졌는데 강 팀장님 카톡이 딱 오셔서 팔을 미안하지만 얘도 철강도 안 된다. 내가 소개했지만. 그래서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마이너스 7.7%로. 그리고 그러고 나서 타이거 K게임을 좀 샀고요. 근데 어제 장중에 샀는데도 많이 올라서 9.17% 됐고 기계 장비도 조금 사서 마이너스 0.22% 됐습니다. 네, 기존 종목들 빅스, 차이나 전기차, 여행 레저 있는데 빅스는 계속해서 좀 떨어진 상태고 그래도 개선이 많이 됐네요. 네, 좀 빅스는 올라와 줬는데 문제는 여행 레저가 또 떨어졌어요. 이거 봐야 되겠다. 여행 레저가 마이너스 6.7%까지 떨어지는 바람에 총액 대비 수익률은 1.63%입니다. 네. 현금도 이제 17만 원 정도. 네. 우리 태빈 씨도 이제 드디어 현금을 좀 많이 현금을 적어도 20만 원 정도 들고 있어야겠다. 그렇죠. 네, 10% 정도를 갖고 있는 그런 매매였었고 짧게 왜 KB 천연가스 ETN을 선절치라고 하셨는지요? 저는 천연가스 더 오를 것 같은데. 더 오를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전처럼 이렇게 팍 튀는 느낌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어쨌든 미국 그 정부가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많이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사실 지지율도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30%가 깨졌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 미국은 이런 가스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휘발유 같은 데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전력료 방출시키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그다음에 원래 지금 그 쉐일 오일 같은 경우가 많이 캐고 싶어도 지금 공료주에는 아예 허가를 안 내주거든요. 근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는 좀 쉐일을 좀 더 팔 수 있게 만들어 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이제 러시아가 이제 그 유럽에 드디어 이제 대주기를 했어요. 네, 그게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중요한 건 어느 정도 아시아 쪽의 수요도 지금 이제 카타르의 배가 이제 많이 정체돼 있잖아요. 몇 개씩 빠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채울 만큼 채운 상황이 또 많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뭐 올라갈 건 같긴 한데 아주 막 예전처럼 이렇게 급등은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천연가스를 매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양태빈 씨의 수익률은 1.63%. 특히 현금을 이제 10% 정도 따박따박 확보하는 이런 모습에서 어떤 매매에서도 굉장히 세련돼지고 있다. 네, 이렇게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진 씨. 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숨 고르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타이거 2차 전지 계속 가지고 있던 게 4% 수익이 났고요. 여행 레저 타이거는 1개
5,000원짜리 하나 샀었는데 이게 마이너스 6% 해서 한 300원 정도 손해를 300원. 네, 받고 신한 빅스가 많이 올라서 네. 맞죠. 마이너스 와. 8%예요. 야. 마이너스 15까지 떨어졌었는데. 예, 그랬잖아요. 예. 네. 어. 그래서 요것 때문에 전 현금 5만 원이 있고요. 요것 때문에 제 수익률이 조금 올라서 지난주 5.91이었는데 8.35% 우와. 됐어요.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은 이효진 씨 수익률이 뭐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혼자 8.3인데요. 그 앞에 보십시오. 지금 라운드 1, 2, 3 같을 때 지금 앞서 얘기했던 천연가스를 정말 낮은 가격에 잡아서 네. 그때 정말 다 수익을 한번 올렸었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포트를 구성하고 있고 신한빅스 ETN이 좀 그래도 수익률이 좋아진 것은 이제 S&P 500, 나스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좀 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올랐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여진 씨는 어느 정도까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 빨간불 봐야죠. 그러니까 빅스가 완전히 네, 다 빅스. 빅스가 빨간불 볼 때까지. 손절을 할 수 없어요. 저는 못해요. 그래서 그래요? 게다가 비중도 크기 때문에 네. 진짜 100원이라도 벌고 나오고 싶은데 어. 안 될까? 표정이 다들 아니요, 저는 한 마이너스 5% 정도면은 이거를 끊고 뭐 다른 걸 할 생각인가 좀 궁금해가지고요. 아니요. 네. 저는 손해 보고 팔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미국 주식 시장의 조정을 예상하는 거예요? 뭐 모르지만 뭐 한 번은 오르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증시가. 빅스가 오르지 않을까. 아, 이런 자세는 어떤가요? 이런 매매가 오히려 막 분석하고 이러는 것보다도 좋을 더 때가 나은 것 많나요? 같아요.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분들 이런 매매? 나는 내가 손실 내고 손절한다는 걸 용납할 수 없다. 네. 근데 이게 정확한 기준이 없으면 차라리 하나로 가는 게 낫지 가장 크게 계좌가 망하는 게 모르는데 매매를 여러 번 하는 거거든요. 차라리 완벽한 기준을 갖고 하면 순절이 좋고요. 내가 잘 모를 때는 차라리 확실한 종목으로 승부 보는 것도 나쁘지 아 않더라고요. 그래요? 갈아타서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기존 다른- 종목으로. 네. 저희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자칫 잘못하면 양싸대기에 맞는다. 이 종목 일류 갔다 저리로 일류 갔다? 갔다 여기서 팔고 한 번 맞고 네. 또 딴 데 갔는데 또 손절되고 그게 있거든요. 우리가 전문 용어로 하죠. 뭐 전문 용어는 아니에요, 저희 김선희 대표. 조금 많이 씁니다. 예, 비전문 용어로. 예, 그렇죠. 예. 좋네요. 아, 또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 요즘 조언을 좀 해주세요. 팔까요? 뭐 저는 상반론자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거 16,000 간다는데 네. 지금 19,000. 19,000. 아니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 빅스를 그때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잖아요. 저도 사실 그 정도 놀랐어요. 저는 6%까지는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네. 그 6% 넘기면서 와 이거 세게 떨어지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스닥만 좀 많이 떨어지고 S&P 생각보다 안 떨어졌다. 그리고 빅스도 원래 같으면 그 정도 났으면 한 10%는 올라요. 13% 정도 네, 딱 그 정도 올라가는 오는 게 각인데. 맞는데 그러니까요. 4%밖에 안 오르고 오늘 네. 다시 원위치 와버렸어요. 맞아. 그거 보고 아 이거 시장 진짜 강하다 그 생각이 들었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빅스는 앞서 지금 우리 그 정철진 소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 5% 정도까지 올라오면 마이너스 5%. 네. 그러면 좀 끊어내는 게 안 맞을 네, 텐데. 그러나 여진 씨는 어때요? 잘 모르겠어요. 아니 절반이라. 제가 좀 하기 이따가 싫어서. 빅스 전략 빅스 전략, 빅스 네, 전략. 말씀 한번 또 드리겠습니다. 이게 체크. 비중이 높으니까 5%여도 몇십만 원 될 거예요. 그럼요. 네, 지금 10만 원 모든 될 인생을 거예요. 걸은 거, 아니, 게임의 모든 걸 걸은 거잖아요. 네. 빅스에다가. 네. 여진 씨 제 같은 실제 경우 투자도 이렇게 하고 있어서 사실 지금 되게 망하고 있거든요. 실제도 떨어진다 쪽에 많나 봐요. 네, 그리고 약간 몰빵하는 스타일. 그래서 승부수. 승부사인데 왜 이 시장이 떨어진다 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애당초 난 크게 궁금했어요. 늘. 모르겠어요, 저도. 왜 그랬을까요, 제가? 그때 좀 이렇게 했나 봐요. 귀가 좀 이렇게 열렸나 우리 봐요. 김미숙님이 100원이라도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했더니 여진 씨 말이 왠지 100원이라도. 안쓰럽다고. 네. 1,500원이라도 벌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꽃갈콘 또 하나 사 먹게. 우진이 생각하면 네. 이거 놓칠 수 없죠. 귤 하나라도 더 사줘야죠. 이런 겁니다. 멘탈. 여진 씨 200만 원 대비 수익률 8.35%였고요. 자, 그리고 스텔라장 오늘은 이제 신곡 발표 이런 스케줄 때문에 참가를 하지 못했는데요. 수익률이 플러스 전환을 했습니다. 와, 진짜. 예, 한 방에 야. 특히 스텔라장은 현금을 상당히 이제 비중을 갖고 있는, 즉 현금도 종목인다에 매매를 하지 않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현금은 36만 원인데 여러분 쭉 지금 보유 종목을 보시면 지난 라운드 때 매수했던 타이거 K 게임이 무려 17.43%. 제가 맞는지 또 확인을 해봤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어떻게 타이거 진짜 K 이렇게. 게임이 그 왜 그런지 이유들은 조금 있다가 추천했던 우리 황주명 대표한테 또 설명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K 코덱스 기계 장비, 타이거 여행 레저, K 게임, 2차 전지 테마, 차이나 전기차. 우리가 보통 포트폴리오를 짠다 이런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봤을 때 포트폴리오가 꽤 좋아요. 2차 전지 차이나 묶여 있고 메타버스 중에 게임 가 있고 어쨌든 기계 장비로 인플레이션 해지도 좀 돼 있고요. 리오프닝 중 여행 레저도 있고 이 어떤 포트로는 지금 이쁘다. 근데 포트가 이쁘다고 돈 버는 건 또 아닙니다. 예, 그러나 그런 상황이 됐었고요. 스텔라장이 이런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딱히 사고 싶은 것도 없고 팔고 싶은 것도 없어서 그냥 뒀습니다. 그런데 수익률이 플러스로 전환돼서 환호 땡땡 이런 내용을 보내오셨고요. 또 제가 어제 이제 물어봤거든요. 지금 빅스가 빠르게 좀 반등하고 있어서 너무 빨리 손절 친 게 아니냐. 그때 대비 한 8%포인트 이상이 올라왔거든요. 전혀 네버 그래.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일말에 그것도 없다라고 그게 뭐 하든지 말든지 없다라는 어떤 강한 또 쿨한 또 멘트를 함께 전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라운드 15의 순위를 발표한다면요. 1위 이여진 8.35%. 엄청나게 엄청납니다. ETF로 지금 8%대 수익률 대단합니다. 2위 양태빈 1.63%. 행보 좋아요. 중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다시 올라왔죠. 3위 스텔라장 1.21%. 우와. 여기 보면 지금 양태빈 스텔라장이 이제 비슷해졌어요. 접전을 통해서 그쵸. 예,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이제 큰 변동도 일어날 수가 있겠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역시 1위는 이여진 씨였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네. 자, 라운드 15 내내 그러고 봤더니 수익률 1위를 계속 그렇네요. 계속해서 유지해 왔던 그런 모습들을 스텔라장님이 현금도 아직 많고 이러니까 올라올 수 있을 것 막판. 게임과 함께 엄청나게 그러니까. 올라가실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전문가 세 분들의 새로운 ETF 소개 종목은 저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럼 없습니다. 기존 종목들을 한번 애프터 AS 하는 관계 시간 관련해 보고요. 우리 주린이 분들도 갖고 있는 거 관련해 가지고 궁금한 것들을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게 될 텐데요. 역시 오늘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게 타이거 K 게임. 스텔라장이 17% 넘는 수익률을 느닷없이 그냥 확 얻게 되는 어떤 일이 있었죠? 일단은 뭐 NC소프트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를 가게 됐는데 지금 게임은 사실은 이제 NFT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의 게임은 소비의 영역이었거든요. 돈을 쓴다라는 개념이었는데 예. 게임을 하면서 이제 생산도 하고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되면서 예. 생산과 소비가 일치되는 개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부모님이 너 게임하지 마 뭐 이러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돈도 못 벌고 뭐 이러는데 지금은 게임하지 마 그러면 엄마 나 게임으로 돈 벌어 이게 된 거예요 이제는. 네. 아니 게이머가 있죠 이제 지금 프로 게이머가 이미 있죠. 네, 네. 프로게이머가 있고 또 게임 속에서 게임을 열심히 함으로써 아이템을 이제 팔 수도 있고요. 네. 그 NFT라는 개념이 결국은 인증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 인증서를 갖고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이게 다 돈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예를 들면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흑철이라는 게 있어요. 광산을 캐게 되면 네. 그걸 또 코인으로 바꿔줘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시장에서 핫한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K에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생산과 소비가 이제 맞아져 가면서 네. 더욱더 좀 두각을 보고 있다. 네. 그리고 즐거움도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NFT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그 게임의 NFT도 좀 어떤 부가가치가 좀 있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센트럴랜드라든지 아니면 다른 게임들도 마찬가지지만 일단은 NFT 과거에 이제 캐릭터에다가 네. 내 캐릭터에 어떤 번호를 1년 번호를 넣는 겁니다. 1번, 2번, 3번 해가지고 넣는 거고요. 그걸 갖고 이제 매매를 할 수도 있고요. 네. 왜냐면은 예를 들면은 내 영토에 뭐 여기 이제 한국이라는 영토가 있으면 이 한국의 영토를 사가지고 게임 내에서 그거를 팔 수도 있고요. 네.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건데 일단은 이게 사실 기성세대와 이제 MZ세대가 이제 기성세대 같은 경우 사실 이걸 되게 거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시장의 파이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인과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메이드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뭐 네. 지금 제가 뭐 사실아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네네. 시총이 6조 정도 되는데 이 6조로 가게 된 그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NFT라는 내용도 있겠지만 흑철을 통해서 코인을 만드는데 여기서 또 코인을 개발했습니다. 위믹스라는 코인을 개발해서 코인의 가치가 올라가 버리니까 또 그게 어떻게 보면 다 자산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그 평가 금액도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네. 제가 그 게임과 관련해서는 요즘에 저도 이제 메타버스를 워낙 이제 많이 했는데 요즘에 하나 딱 이게 이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에게 한번 제가 이야기 드려보고 싶었던 건 뭐냐면 사실 지금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원래 우리는 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 메타버스라는 거 게임 세계가 이거는 아까 지금 황주명 대표님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가상의 세계에서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거기서 재화가 이제 소비가 되고 그 돈이 되는 활동이잖아요. 예. 그건 이미 리니지가 20년 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리니지는 이미 그쪽에서 다 하고 있었고 많은 분들이 NFT 같은 경우를 이게 돈이 되겠어요라고 하지만 그게 잘 생각해 보면 이거예요. 뭐 저는 또 사실 린저씨로서 저도 리니지 유저로서 진명왕검 하나가 하면 1억이라 하잖아요. 그럼 예전에 사람들이 너 그 뭐 아이템 아무것도 도움도 안 되는데 그걸 뭐 1억이나 하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팔리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NFT 같은 경우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전에 그냥 일반 아이템들을 이렇게 저게 팔리게 해서 하는 거를 사실 NFT화 해가 이름을 좀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NFT화 해서 재화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그 원래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게임의 NFT화는 확실하게 돈이 될 것 같아요. 왜? 이게 전혀 예전에도 안 됐던 사업들이 아니거든요. 했던 사업인데 조금 더 세련되게 된 거고 지금은 게임에서 버는 돈을 바꾸려면 뭐 게임 뭐 아이템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환전해주는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환전을 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 불편한데 만약에 NFT랑 그다음에 코인을 엮어서 바로바로 재화로 바꿀 수 있으면 확실하게 이 시장은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게 메타버스 가상세계 이거는 저는 말 그대로 조금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김치찌개를 김치나베로 부르는 느낌. 마치 우리는 원래부터 김치찌개를 먹고 있었는데 네네. 이름을 살짝 좀 세련되게 바뀌어서 다른 음식처럼 바꾸는 거라고 보고요. 이미 게임은 메타버스가 맞습니다. 예전부터 메타버스 세계인데 이게 NFT가 붙으면서 확실하게 이제 조금 더 재화적인 부분을 더 활발하게 팔 수 있다. 그러면 이건 확실하게 게임에는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다고 저도 봅니다. 짧게 추가드리면 네네. NFT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가상화폐를 FT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연관성이 있잖아요. 펀저블 토큰에서 대체 가능한 토큰이 결국은 가상화폐고요. NFT는 난 펀저블 토큰이라고 해서 대체 불가능한 토큰입니다. 그 사실 이제 그 NFT가 그러니까 가상화폐도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NFT 때문에 올라간 거고요. NFT도 이렇게 가치가 올라가는 게 FT 때문에 올라간 거고 이 공간이 이 세계가 기가 막히게 구조가 짜여지게 되면서 지금 흐름이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이거 짧게 설명은 그렇더라고요. 가상화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가상화폐가 나왔겠느냐. 가상세계에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가상화폐다. 그러면 메타버스가 뜨면 그곳에서는 새로운 통화. 그게 코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뭐 그런 논리로 지금 올라가고는 있지만 그러나 반대 의견도 또 많이 있다. 여러분들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그런 세계는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은요. 또 막 투자를 할 때는 또 여러분만의 의견이라든가 또 신중함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K게임의 이유를 들어봤고요.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은 진짜 알 것 같습니다. 요즘 게임에도 뭐 하나만 그냥 메타버스다 NFT만 말하면은 그냥 뭐 수십 프로가 올라가는 그런 형국이어서 제가 그제도 말씀드렸죠. 다 세상이 미쳐가는데 나만 제정신 차린다고 하면 그것이 좋은 걸까 나쁜 걸까에 대한 그런 상황이 요즘 또 메타버스 NFT가 아닌가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 강현 팀장이 여행 레저 부분 한번 리오프닝이 되긴 됐는데 네, 힘을 못 봤네요. 일단 뭐 중국부터 시작해서 동남아시아가 다시 이제 확진자 수 늘어나는 거가 있는데 일단 치료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이게 지금 아까 NFT나 게임 그다음에 코인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물가가 6.2% 나왔거든요. 근데 인플레 구조상으로 보고 돈 풀린 거 생각하면 10%대 이상 나와도 된다라는 게 해외 중론입니다. 근데 그거를 코인이라든가 가상 세계에서 유동성을 흡수해 버리고 그쪽으로 돈이 가버린 거죠. 그 양동이에 지금 쌓여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변곡점 포인트에서 마지막 불꽃이 빵 터지면서 최고 지금 화려해 보이는 그런 구간에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가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못 나가니까 자꾸 게임하고 코인하고
밤새 이제 회사 안 가니까 네. 미국 주식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게 다 엮여 있는 거지. 네. 이게 뭐 현실 세계를 떠나서 그럼 게임 세계에서만 살 거냐? 근데 나중에 그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자금이 몰리는 수순으로 봤을 때 보면 그게 없다. 막상 들어가 보면 그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판교 뭐 도시 개발한다고 할 때 산 밀어놓고 택지 개발해놓고 전봇대 하나 박아놓은 거 수준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어쨌든 이번 달 저번 달부터 장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저점에서 좀 매수를 해보면 좋겠고 리오프닝이나 이런 것들은 방향성이 있다. 건설, 그다음에 뭐 수소, 그다음에 리오프닝 이런 것들은 정책과 어떤 큰 흐름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투자하는 게 안전할 거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타이거 여행 레저나 이런 것들은 차트상으로 보면 바닥권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5,250원에서 5,000원까지가 바닥권이거든요. 네. 일정한 점을 딱 찍어서 여기가 바닥이다라고 하는 건 그건 무당이나 하는 짓이고 전문가들이 하는 건 레인지를 잡아서 거기 정도에서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요번에 조금 낙폭이 컸던 이유는 저는 저점이라 생각하고 잡았던데 호텔 신라가 갑자기 급락을 했어요.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급락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결합 심사가 12월까지 밀리면서 이제 모멘텀을 못 받았는데 치료제가 나왔다라는 걸 반드시 인지하셔야 됩니다. 시장이 바뀔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렌드가 바뀌는 부분에서 인플레를 해제하고 인플레를 타고 가는 흐름들에 대해서 배팅을 안 하면 좀 고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임이나 이런 것들은 개별 종목으로 매매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매매를 하실 때에는 그리고 ETF보다는. 저는 징크스가 너무 뻔한 거를 잘 안 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리오프닝은 여행 레저야 이건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뻔한 로직이 과거에 보면 시세가 늘 안 나, 희한하게 안 나요. 왜 그죠? 그게 어떤 그렇죠. 네, 주식만의 어떤 자기네들의 문법인지 몰라도 99%짜리 로직에는 안 돼요, 뭐. 근데 이게 네. 사실 이제 그런 로직에 좋은 호재들이 나오는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게임도 원래 지금 이제 NFT라든가 코인이나 결합돼서 뜨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NFT 안 하면 게임도 안 맞죠. 떠요. 물 만난 거죠. 네. 물 만난 거예요. 그냥 네. NFT 기사 한 방만 내면 그냥 상가 맞죠.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여행 레저 같은 경우는 아웃브레이크가 조금 늘어났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중국 철강이나 건설 같은 거는 중국 헝다 사태 이후로 디벨로퍼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서 지금 한국 시장도 막 빠진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틀 전에 중국 정부 개입한다는 게 나왔기 때문에 뭐 철강이나 건설부터 시작해서 인플레 이쪽으로 보는 것도 중국 시장 보면서 물을 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행 레저 했던 ETF 또 게임 ETF 등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 AS를 가져봤고요. 자, 이번에는 주린이들의 이 별 붙이는 시간, 전문가들의 별 이게 평가 날입니다. 오늘 주린이들은 한 분씩 선택을 해주시고요. 어떤 이유인지 네. 또 뭐 이야기도 같이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진 씨? 네, 저는 제 계좌에서 수익을 아직까지 제일 많이 내고 있는 2차 전지 테마 네. 소개해주신 문서진 대표님 지난주에 고맙습니다. 이어서 하고 불을 일구게 된 것도 문서진 대표잖아요. 천연가스, 천연가스로 맞아요. 네, 지금 이효진을 만든. 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등을 만든. 2주 연속 또 하는 네. 2연상 맞은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태빈 씨. 저는 정말 오랜만에 2% 이상의 수익률을 오. 보게 해준 게임주 K게임. 네, 황주명 대표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황지원 대표. 스텔라장도 어제 자기의 별과 그거를 다 하고 갔습니다. 빅스로 잃은 돈을 타이거 게임으로 다 만회하게 돼서 황재명 대표님에게 드리겠다. 오늘 또 한 2개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따라왔어, 주식 이제. 같다. 엎치락 뒤치락. 맞네요. 저희랑 맞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전문가 별지수 문서진 대표 9개, 강영현 팀장 8개, 황주명 대표 7개인데요. 오늘 강영현 팀장 좀 지금 참치 드시러 가셔야 2주째 못 받고 2주째 지금 못 있어요. 받고 완전히 지금 어떤 외면 당하고 있는데. 2주째. 근데 원래 저 이거 하나도 없었었어요 지난번에. 맞아요. 3개 한꺼번에 몰빵 맞아, 받아가지고 맞아. 올라온 거예요. 역시 인생은 한 방. 네. 자, 수익률 올라야 돼. 증시 수익률이. 결과에 따라서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한번 모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소개된 모든 ETF 종목 목돈연구소 인별그램 @ SBS 빅머니에 올려져 있습니다. 팔로우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